그러니까 사회자께서 그 가나다 순으로 이제 토론 순서를 했다고 그러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모든 상임위에서 거의 다 이 가나다 순으로 하는 바람에 저 최 씨는 거의 막바지에 주의력도 떨어지고 뭐 듣기도 어려울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때 우리 얘기한 게 개헌할 때 이것도 성차별이다. 그래서 이 성차별을 없애는 개헌 조항을 꼭 넣자 이렇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직을 맡고 있지만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그리고 저는 그 전략 파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위원장도 하면서 있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면은 뭐 바른미래당의 당세가 뭐 그래도 더불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어떤 주체적인 역량이 너무 미흡하다는 걸 전제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외교 안보 위기입니다. 북핵 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나라 역사상 5개의 대문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 북한과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외교가 다 지금 고립된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IMF 못지않는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금 혈세주도 성장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위기입니다. 탈원전 등 기간 산업을 포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대책이 전무합니다.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지방자치 개혁, 연금 개혁, 의료요원 개혁, 또 개헌 등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와 개혁이 모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위기입니다. 갈등이 증폭하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시위는 해야죠. 그렇지만은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시위 문화가 확산되면서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대 위기에 대해서 정치는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위기까지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실종됐습니다. 리더는 대중을 대변해야 되지만은 국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대중을 설득할 줄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리더가 대중 뒤에 숨어서 단기적 이익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찰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을 못하면 잘못은 심화되고 반복됩니다. 또 국가 이익보다는 선거만 의식하는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설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정치 운영 스타일이 포기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2년 반도 위기 갈등만 양산하고 해법이 없는 정치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개혁 세력이 양 진영의 균형치 역할을 하면서 타협, 조정, 해결의 정치를 주도해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도 개혁 세력은 그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로 생존해야지 그 역사적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도 개혁 세력은 제 생각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더 큰 하나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의심하고 분열하는 마이너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도 개혁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중도 개혁 세력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찰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연합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적 보수 세력을 내쫓고 고립시키고 보수 세력과 연합하도록 내밀치면서 우리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저는 진영 논리의 또 다른 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각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논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적 보수 세력을 껴안고 함께하여 실용적 개혁적 중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통합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남북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러한 저러한 루트로 경험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유승민 세력이 하나가 되어 신당을 창당하는 흐름과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든 사퇴를 안 하던 호남 의원 분들이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민평당, 대한신당으로 세력을 넓히는 흐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상당 기간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결국은 중도개혁 세력은 분열의 극복, 중도개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제3지대를 최대한 통일하고 통합해내야지 총선에서 일정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친문 비문 간에 벽을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지적한 대로 자유한국당도 보수 통합이라는 나름대로의 통합 주도로서 총선을 대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분열된 중도 세력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분열은 자기 세력을 약화시키고 패배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일정 정도 갈라지더라도 끝까지 통합의 정치를 완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 진영 논리에 반대하는 비문 비박 세력이나 또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이를 연합해서 총선의 승리의 토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개혁 세력은 연대 정치를 과감하게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연대는 중도개혁 세력이 추구하는 다당제하에서 사안에 따른 연대 정치는 당연합니다. 서구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연대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세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연합 비록 전날 깨졌지만 이런 연합이 우리한테 상당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면 여당이 원하면 일정 조건에 합의하고 개혁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이 정권 심판을 염원하면 심판론을 전제로 다른 야당 선거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탈원전 국민투표 부의라는 정책에 합의한 정치 세력과 이 정책을 앞장세워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우리 중도 개혁 세력이 다음에 의미 있게 살아남으면 다음 2년 반을 주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잘하면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개헌이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정대철 대선 매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의 고민의 일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개혁 정당의 필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당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현실감에 따르면은 저희는 철저히 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지금 그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직자들한테 우리는 정규전을 못한다,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출 때까지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방형 경선제도로 할지 뭐 어떤 좀 민주적인 제도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공천 이런 사고가 당분간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단기간에 유예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득철 선배님께서 지적해 주시겠다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